어, 그래서 다음으로 우리가 다룰 함수는 create by parse polynomial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다항식의 수식을 입력받아서 이것을 이제 여기에서 지금 name은 이 다항식의 이름, 다항식의 이제 왼쪽 편, 그러니까 f가 name이고 그 다음에 다항식의 오른쪽 편, 이 실제로 수식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body입니다. 그래서 이 바디 부분을 이제 해석해서 하나의 다항식 객체를 만들어서 리턴해주는 그 다항식 객체를 리턴해주는 다항식 객체 물론 다항식 객체 주소를 리턴해주는 일을 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가 이제 다항식 객체를 하나 만들어야 되니까 create polynomial instance 함수 우리가 앞쪽에서 만들어뒀던 그러니까 실제로 malloc을 해가지고 이렇게 폴리노미알 객체를 만들어주는 함수죠. 그래서 그것을 호출하고 그때 name을 줘서 그러니까 이름이 f로 이렇게 정해진 이런 당식 객체를 미리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이 당식의 각각의 항들을 이 당식에 추가해서 당식을 완성한 다음에 그 당식의 주소를 리턴하는 그런 식입니다. 우리가 이 당식을 이제 수식을 해석해서 당식을 만들기 위해서 이 당식을 구성하는 각각의 항들을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항 단위로 잘라서 그 각각의 항들을 분석해서 각 항을 구성하는 계수와 차수를 알아내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코딩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항들은 이렇게 예를 들면 요에서는 여기 12x의 3 여기까지가 하나의 항이고 그러면 여기를 잘 보면 pass and add term이라는 함수가 그러니까 요 하나의 항을 그러니까 잘라서 요 안에서 이제 계수와 차수를 인식한 다음에 그 항을 이 ptr 폴리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만들어둔 요 다항식에다가 add하는 일을 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된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 개의 변수 인덱스 변수 i와 begin term이라는 두 개의 인덱스 변수를 쓸 건데 i는 그냥 맨 처음에 제로에서부터 그러니까 이 바디 부분에서 첫 번째 문자부터 시작해서 순서대로 쭉 우리가 이제 검사 순서대로 쭉 스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i 콜 제로에서 i가 string length of body보다 작은 동안 while문을 돌면서 i 값이 증가되어 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begin term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항 단위로 이렇게 딱딱 자를 건데 이 각 항상 이렇게 현재 내가 보고 있는 항의 시작 위치가 begin term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첫 번째 항은 이제 여기가 begin term이고 첫 번째 항이 끝나면 이제 두 번째 항을 처리할 땐 여기가 다시 새로운 begin term이 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맨 처음에 첫 번째 항의 시작 위치는 물론 0이니까 begin term은 제로이고 그래서 while문을 돌면서 일단 이제 이 모든 항들은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을 제외한 모든 항들은 플러스나 마이너스 사인으로 시작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하지만 첫 번째 항의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5x 제곱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양수라면 12x의 3승이라면 마이너스가 없겠죠. 하지만 어쨌거나 그러니까 여기 지금 첫 번째 요 if 부분은 그러니까 각각의 항의 맨 앞에 있는 플러스나 마이너스 기호를 그냥 읽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이제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다라는 걸 자르는 게 지금 요 부분에서 하는 일이니까 일단 맨 첫 번째 각각의 항의 첫 글자가 플러스거나 마이너스면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그냥 넘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1 같은 개수의 시작 위치가 되거나 혹은 바로 개수가 1이라면 그냥 x가 되거나 이런 상황이겠죠. 그러면 이제 그 항의 끝까지 이렇게 쭉 가면 되는데 그 항의 끝이라는 것은 다시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나오면 그 앞에까지가 이제 하나의 항이죠. 모든 항과 항은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나올 때까지 그래서 이 while문은 이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닌 동안에 i 값을 그냥 증가시키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항의 경우에는 뒤에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안 나오니까 그냥 문자열이 끝나면 그것도 역시 하나의 항이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 while문은 i가 string length보다 그러니까 i가 string length보다 크거나 같아지면 끝나는 거고,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다시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나오면 끝나겠죠. 그래서 그 앞에까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가 begin term이고, begin term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쭉 스캔해서 새롭게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나오면 요 앞에까지가 하나의 항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 항을 잘라서 인식을 하면 다시 요 위치가 새로운 begin term이 되고, 다시 또 새로운 더하기나 빼기가 나올 때까지, 물론 마지막 항의 경우에는 이제 문자열이 끝날 때까지, 이렇게 그게 이 while문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도착하면 어떤 상황입니까? begin term이 어떤 항의 시작, 지금 현재 처리할 항의 시작 위치이고, 끝 위치는 i 바로 앞에까지죠. i까지가 아니라 i 바로 직전까지가, 그러니까 begin term에서,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보통 이렇게 begin term에서 i 이런 식으로 보통 우리가 많이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잘 보면 괄로가, 요거는 대괄로고 여기는 지금 소괄로죠. 이게 실수가 아니라 보통 대괄로라는 것은 이제 폐구간을 말하고, 여러분 폐구간, 개구간 이런 거 기억나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begin term에서 시작하고 i보다 작은 동안, 이건 개구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begin term보다는 크거나 같고 i보다는 작은 구간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래밍에서는 이렇게 시작점은 폐구간이고 끝점은 개구간인 구간을 표시할 때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이제 일종의, 이렇게 표시하는 게 여러분도 이제 프로그래밍 경험이 많이 쌓이면 나중에는 왜 이렇게 하는지를 이제 좀 납득할 수 있을 때가 올 텐데, 이렇게 구간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제 약간의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가 뭔가 코드상에서 어떤 구간을 표시할 때는 시작 구간은 폐구간으로, 그리고 끝나는 지점은 개구간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그렇게 표현되어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ass and add term이라는 함수는 문자열 body에서 begin term 번째 문자에서 i-한 번째 문자까지를 잘라서 그게 지금 하나의 항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개수 부분과 지수 부분을 알아서 찾아내어서 하나의 항을 만든 다음에 그 항을 이 ptr 폴리가 가리키는 다항식에다가 add해라, 그 일을 하는 게 지금 이 함수입니다. 좀 복잡한가요? 어쨌거나,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게 실패할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수식 자체가 뭔가 잘못되어 있어서 실패할 경우에는 얘가 0을 리턴해 주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공할 경우에는 1을 리턴하고, 그래서 이 pass and add term의 리턴 값을 받아서, 리턴 값이 0이라는 것은 이것은 뭔가 수식이 지금 잘못됐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다항식 정의가 아니다, 이런 뜻이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너를 리턴하고 그냥 끝내는데, 단 여기서는 지금 문제가, 여기에서 우리가 이미 에멀록을 해가지고 다항식 객체를 하나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게 꽝이더라, 이런 얘기죠. 그 경우에 그냥 무책임하게 리턴해 버리면 여기서 만들어둔 이 다항식 객체가 이제 가비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가비지를 처리하기 위해서 destroy polynomial이라는 함수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불필요해진 다항식을 이제 free 시켜주는 일을 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뒤에 나올 거니까 뒤에서 보도록 하고, 그래서 어쨌거나 널이고, 이제 그렇지 않다면 하나의 항이 처리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의 항이 처리가 되면 그 다음 항을 처리하러 가야 되니까 그 다음 항의 시작 위치는 현재 i가 두 번째 항의 시작 위치가 되고, 다시 돌아가서 또 똑같이 또 그 다음 플러스나 마이너스나 혹은 문자열의 끝에 도달할 때까지 또 쭉 이렇게 읽어서 거기까지가 또 하나의 항이니까 그 하나의 항을 또 해석해서 다항식에 더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 문제 없이 이제 이 while
문을 빠져나왔다면, 즉 문자열의 끝까지 도착했다면 다항식이 하나 인식이 된 거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생성된 다항식을 리턴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지금 예를 들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지금 하나의 항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마이너스 32x의 12승이라는 항입니다. 그래서 항상 비긴 텀이 여기 항의 시작 위치가 되고 i는 항상 실제로 항의 끝 위치 바로 다음이 i가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pass and add term을 이렇게 begin term과 i로 이렇게, 그러니까 begin term은 지금 폐구간이고 i는 궤구간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begin term에서부터 i-1까지가 i-1까지가 이 하나의 항에 해당되는 문자열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실제로 거의 뭐 마지막 함수에 가까운데 parse term이 제가 이름을 parse and add term입니다. parse and add term 함수입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가,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문자열이고 begin이 그 문자열에서 어떤 항의 시작 위치이고 i는 끝 위치 바로 다음 위치이고, 그래서 begin에서 i-1 사이, i가 아니라 여기서 and죠. begin에서부터 end-1까지가 지금 하나의 항입니다. 이것이 예를 들면 -5 x의 12승 이런 하나의 항을 표현하는 스트링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5라는 개수와 12라는 자수를 인식해서, 그러면 이제 -5, 12라는 텀이 하나 만들어지겠죠. 텀을 만들어서 그것을 이 다항식에 add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사실은 이제 이 함수와 parse term 함수와 이 create by parse polynomial 함수는 여러분이 조금만 이렇게 이제 이렇게 들여다보면 두 함수를 실제로 하나로 합쳐도 별 무리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조금 너무 길어지고 또 오히려 설명하기가 좀 더 복잡해지는 측면이 있어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이제 두 개의 함수로 나누었는데, 사실은 이 두 함수를 하나로 합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개수 부분과 이렇게 지수 부분을 나눠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에 꽤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냥 12x의 뭐 11승 이런, 그러니까 개수도 양수고 지수도 양수이고 또 둘 다 1이 아닌 그런 경우도 있지만, 뭐 -5x의 3승 이런 식으로 개수 부분이 음수인 경우도 있고, 또 개수 부분 개수가 1인 경우에는 1이 표시가 안 되죠. 이런 경우도 있고, 또 개수가 -1인 경우에는 -x의 3승 이렇게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실은 이게 간단해 보이지만 이 안에 꽤 여러 가지 특수한 경우들이, 그러니까 케이스들이 나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지수 부분도 예를 들면 -12x 이렇게 그냥 1차 항이면 이렇게 끝날 수도 있죠. 또 예를 들면 뭐 +5 이렇게 상수항, 그러니까 x가 없는 이런 상수항 이렇게 꽤 이렇게, 그러니까 개수가 음수냐 양수냐, 또 개수가 1이냐 -1인 경우 또 -1인 경우가 또 좀 다르고, 그 다음에 지수 부분도, 그러니까 지수가 말하자면 지수가 0인 경우, 1인 경우, 그리고 1보다 큰 경우 이렇게 이런 경우들이 이제 실제로 이 안에 숨어 있는 경우들이 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정확하게 실수하기가 아주 쉬운 부분입니다. 사실은. 어쨌거나 이제 i를 begin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 첫 번째 문자부터 우리가 순서대로 봐야 되니까 i를 begin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개수가 양수냐 음수냐는 이 첫 번째 문자가 이제 만약에 마이너스면 개수가 음수인 거고 그렇지 않으면 양수인 거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 개수의 사인, 그러니까 부호랑 이 개수를 구성하는 이 숫자의 절대값을 따로 생각하는 게 조금 편합니다. 그래서 사인 코에프라는 게 이제 개수의 부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1이라고 하고 만약에 맨 앞에 첫 글자가 마이너스면 이 사인 코에프를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기억해 놓은 다음에 나중에 이 개수의 숫자 부분만 인식을 해서 거기에다가 사인을 곱해주면 이게 양수거나 혹은 음수가 되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코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i가 begin이니까 첫 글자죠. 그래서 첫 글자가 만약에 플러스 기호면 그냥 우리가 플러스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i를 1 증가시키고 그냥 넘어가면 되지만 만약에 마이너스라면 일단 부호가 음수다라는 걸 기억을 해두는 게 좋겠죠. 그래서 사인을 마이너스 1이라고 해두고 넘어갑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사실은 아주 뭐냐면 이 첫 글자가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아닐 수도 있죠. 그러니까 다항식의 첫 번째 항의 경우에는 플러스나 마이너스 기호 없이 바로 숫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예를 들면 여기에서 이제 플러스가 아니니까 당연히 마이너스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이 if는 else if에 붙어 있는 if를 생략한다던가 하면 그런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일 때는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일 때는 이렇게 되지만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이 부분은 부호가 있다면 부호 부분을 읽고 그 부호의 사인을 내가 기억해 놓은 거고 그 다음은 이제 부호 부분은 지나서 이제 뭐 123의 x의 제곱 이렇게 되면 요 개수의 절대값 부분을 읽는 부분입니다. 개수의 절대값을 계산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이제 이 개수의 절대값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바로 마이너스 x의 제곱 이렇게 바로 x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걸 기억을 하고 어쨌거나 이 while문에서는 i가 end를 넘어설 수는 없으니까 i가 end보다 작으면서 이제 그 다음 문자들이 디지트인 경우 0보다 크고 9보다 작다는 것은 이제 디지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1, 2, 3 이런 디지트가 나오는 동안에는 while문을 돌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1, 2, 3 같은 이런 문자열로 이루어진 숫자를 123이라는 정수 숫자로 변환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한 글자씩 순서대로 읽는데 맨 처음에 1을 읽으면 그냥 1이고 그 다음에 2를 읽으면 좀 전에 읽어뒀던 값에다 10을 곱하고 2를 더하면 됩니다. 그럼 12가 되겠죠. 그 다음에 3을 읽으면 좀 전에 내가 읽어뒀던 12에다가 10을 곱하고 3을 더하면 123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문자열로 되어 있는 숫자를 읽어서 정수값으로 변환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코에프를 처음에 초기값은 0이라고 해두고 코에프를 0이라고 해두고 그 다음에 이제 EXPRI를 그러니까 한 글자씩 읽는 거죠. 그래서 그게 0보다 크고 9보다 작다는 건 디지트이면 그러면 좀 전까지 내가 계산해 두었던 값에다가 10을 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디지트를 더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물론 이제 디지트는 아스키 코드니까 그냥은 더해줄 수 없고 거기에다가 아스키 코드 0을 빼면 예를 들어서 문자 5는 정수 5로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이제 i를 증가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이게 예를 들어서 2315가 읽으면 맨 처음에 우리가 코에프를 0이라고 해놓고 처음에 2를 읽으면 0 곱하기 10 더하기 2를 하니까 그냥 2겠죠. 그 다음에 3을 읽으면 좀 전에 2였으니까 2 곱하기 10 더하기 3을 하면 23이 되겠죠. 그 다음에 1을 읽으면 23 곱하기 10 더하기 1을 하면 231이 되고 그 다음에 5를 읽을 때 231에다가 10을 곱하고 5를 더하면 이제 2315가 됩니다. 그래서 2315라는 문자열을 우리가 2315라는 정수값으로 변환을 이렇게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코에프를 처음에 0이라고 하고 한 글자씩 읽을 때마다 현재까지 내가 계산한 값 코에프에다가 10을 곱하고 거기에다가 금방 읽은 글자를 더해주고 이렇게
이 부분은 이제 ASCII 코드를 정수값으로 변환하기 위해서 그 ASCII 코드 값에다가 ASCII 코드 0을 빼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이제 개수의 절대값을 읽은 거죠. 그런데 이제 실제 개수는 여기에다가 사인을 우리가 곱해야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 개수 코에프에다가 사인을 곱한 게 이제 실제 개수가 되는데, 근데 여기에 이제 또 한 가지 예외가 숨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마이너스 뭐 플러스여도 좋고 마이너스여도 좋고 개수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이어서 이런 경우에는 이 코드가 어떻게 됩니까? 이 while문이 실행되지 않겠죠. 왜냐하면 첫 번째 문자부터 그러니까 디지트가 아니니까 그냥 while문을 그냥 건너뛰어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coef는 0으로 남아 있겠죠. coef를 우리가 처음에 0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coef가 0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는 개수가 0은 아니죠. 0이 아니라 1이 돼야 되겠죠. 1이거나 혹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시점에서 coef가 0이라면 coef는 0이 아니라 그냥 사인이 된다. 그러니까 사인이라는 게 플러스 1이거나 혹은 마이너스 1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예외가 또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이제 개수 부분을 인식을 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만약에 i가 end보다 크거나 같다면 우리가 이제 이 그 항의 개수 부분만 지금 읽었는데, 그런데 이제 i가 end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끝나버렸다는 거죠. 이 항이. 그러니까 즉 이 항은 그냥 개수 부분만 있는 항이다 이런 뜻입니다. 개수 부분만 있는 항이라는 것은 자수가 0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add term을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개수와 그 다음에 자수는 0으로 해서 add term이 이제 요 다항식에다가 요 항을 더해 주는 거죠. 그래서 개수는 coef고 자수는 0인 항을 이 다항식에다가 더해 주면 되고, 그리고 성공했을 때는 1을 리턴하기로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케이스가 끝납니다. 즉 상수항은 여기서 끝나는 거고, 상수항이 아니라면 그 다음 문자는 반드시 x여야 되죠. 그래서 만약에 그 다음 문자가,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도착했다는 것은 i가 end보다 작다는 거니까 아직 이 항에 남아있는 문자가 있는데 그것이 x가 아니라면 그것은 오류입니다. 그래서 그냥 0을 리턴하고 여기서 끝내버리면 되고,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는 x는 이제 건너뛰면 되니까 다시 i 값을 1 증가시켜서, 그런데 i 값을 증가시켰더니 또 끝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x 하고 그냥 끝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항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것이 1차 항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즉 뒤에 이렇게 이 꺽쇠와 지수 부분이 없고 그냥 x에서 항이 종료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1차 항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add term coef의 차수가 1인 항을 다항식에 더해주고 역시 return 1 성공적으로 끝내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는 이제 아직도 끝이 아니라는 거죠. 5x가 끝이 아니라면 그 다음엔 반드시 꺽쇠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꺽쇠가 나와야 되니까 만약에 꺽쇠가 아닌 다른 게 나왔다면 역시 이것도 실패입니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리턴하고 끝내고, 이제 꺽쇠가 나왔다면 이제 꺽쇠는 그냥 읽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이제 그 다음 부분이 이제 바로 지수 부분이죠. 그러면 지수 부분은 역시 숫자이므로 아까 우리가 개수 부분을 인식할 때와 똑같은 로직으로 exponent를 0이라고 하고, 물론 문자열이 끝나기 전에 한 글자씩 그게 디지트라면 exponent에다가 10을 곱하고 그 값을 더해주고, 똑같은 알고리즘이죠. 지수 부분을 읽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수 부분이 여기서 계산이 되겠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것이 이제 가장 일반적인 경우죠. 그래서 개수와 지수가 정해졌으니까 역시 add term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끝난 거고, 그래서 이것이 parse term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parse term과 create by parse polynomial 두 개의 함수에 의해서 새로운 다항식을 정의하는 명령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남아 있는 것들이 이제 몇 가지 없는데, insert polynomial은 이제 이렇게 새로운
다항식이 하나 만들어지면 그 다항식을 우리가 크게 보면 폴리스라는 배열에 이렇게 다항식을 하나씩 매달아 두는 거죠. 물론 이 각각의 다항식은 다시 항들을 연결 리스트로 이렇게 거느리고 있고, 얘도 항들을 연결 리스트로 거느리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다항식을 사용자가 뭐 f equal 뭐 이렇게 해서 새로운 다항식을 하나 정의하면 그 다항식을 이제 이 배열 폴리스에다가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 일을 하는 게 인서트 폴리노미알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이름이 똑같은 다항식이 이미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다항식 f가 이미 있는데 내가 여기에 새로 추가해 주려는 다항식도 이름이 f라면, 그러면 이 원래 있던 다항식 f는 삭제되고 이제 이 새로운 다항식이 여기에 저장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항식을 추가할 때 기존에 있던 다항식과 이름이 같은지를 검사를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장된 다항식의 개수가 n개니까 i equal 0에서 n까지 폴리스 i의 name과 내가 지금 추가하려는 다항식의 이름을 비교해서 만약에 같다면, 그러면 이제 기존에 있던 이 다항식은 지워지는 거죠. 그냥 얘를 뭐냐면 놔둬버리면 다시 얘가 가비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다항식을 역시 우리가 destroy 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다항식에 우리가 에멀록으로 할당받은 모든 메모리들을 프리시키는 일을 destroy police destroy 함수에서 해줄 것이고, 그게 그 다음 제가 또 이름을 또 실수했네요. destroy polynomial이라고 만들어놨네요. 그러니까 destroy polynomial입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이 새로운 다항식을 그냥 이 자리에 이 원래 기존의 다항식이 있던 배열의 폴리스 i에다가 이 새로운 다항식을 달면 됩니다. 그리고 끝내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이 포문을 빠져나왔다는 것은 이제 이 다항식하고 이름이 겹치는 다항식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새로운 다항식을 그냥 배열 폴리스의 맨 마지막에 n번째 자리에 이 새로운 다항식을 매달고 n 값이 1 증가되고 이제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 destroy polynomial은 이제 이 다항식 객체가 이렇게 지금 이게 ptr 폴리가 가리키고 있는 다항식 객체라면 여기에 이제 first가 이렇게 연결 리스트에 첫 번째 노드이고 이 연결 리스트의 각각의 노드가 이제 하나의 항이죠. 이런 구조를 가집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다항식이 통째로 우리가 필요 없어져서 이제 버리려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얘만 이 그 폴리노미알 구조체 객체 얘만 프리시키면 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여기에 달려있는 이 각각의 노드들이 우리가 어차피 다 따로따로 에멀록으로 동적으로 할당받은 애이기 때문에 얘를 프리시켰다고 해서 얘네들이 자동으로 프리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하나씩 찾아가서 전부 프리시켜 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destroy polynomial이 뭐 생각보다 조금 길죠. 물론 이것은 이제 첫 문장은 예외입니다. ptr 폴리 자체가 null이라면 우리가 뭐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return하고, 그렇지 않다면 이제 이 노드들을 여기에 달려 있는 모든 텀들을 다 프리시켜줘야 되니까 이것은 이제 이 노드를 하나씩 내가 순서대로 이렇게 방문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노드들을 방문하기 위해서 t를 first node라고 하고, t가 null이 아닌 동안 이 노드를 따라다니면서 t는 t.next로 한 칸씩 앞으로 가고, 그런데 이제 약간 여기서 얘가 t면 t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를 먼저 성급하게 프리시켜 버리면 다음 노드로 건너갈 방법이 없겠죠. 그래서 t가 먼저 다음 노드로 건너가고, 현재 t가 가리키고 있던 노드를 tmp라고 하고, t가 먼저 전진하고 tmp를 프리시키고, 이런 순서로. 이것은 마치 이제 우리가 p와 q 두 개의 포인터를 이용해서 연결 리스트를 트래버스하는 거랑 뭐 유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tmp가 있고, 그래서 먼저 tmp를 t라고 하고 t는 한 칸 전진하고 tmp를 프리시키고, 이런 순서로. 그래서 이제 이 다항식에 달려 있는 모든 노드들을 프리시키고 나면 마지막에 이제 이 다항식 객체를, 그러니까 ptr 폴리가 가리키고 있는 다항식 객체를 프리시키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게 이제 f equal
g 플러스 h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다항식을 정의할 때 이 다항식을 생성하는 함수가 create by add to polynomial 이었습니다. 이 함수는 역시 과제로 남겨둡니다. 여러분 이걸 이제 어렵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다항식 g와 h가 이미 이렇게 있다면 이 다항식에 각 이렇게 항들이 이렇게 달려 있겠죠. 그러면 얘가 할 일은 일단 새로운 다항식을 하나 만들고 그 새로운 다항식에다가 이 두 다항식에 있는 각각의 항들을 순서대로 다 add 시켜주기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add term이라는 함수를 만들어 뒀기 때문에 새로운 다항식 객체를 하나 만든 다음에 이 두 다항식에 있는 항들을 그냥 이 다항식에 있는 항들을 순서대로 쭉 한번 스캔하면서 각각의 항을 이 새로운 다항식에 add term 해주고 또 두 번째 다항식에 있는 항들을 순서대로 쭉 스캔하면서 각각을 여기다가 add 해주면 되겠죠. 다항식의 차수에 관해서 정렬을 하거나 혹은 동일한 차수를 합치거나 이런 거를 이 add term이 다 그런 걸 다 처리해 주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사실 그런 건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함수는 생각보다 아주 간단한 함수입니다. 그래서 exercise입니다.